예, 잘 쉬었습니까? 예, 그러면은, 오후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불교 심리학, 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처음 우리 교재를 맨 처음에 돌아가서 23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자, 23페이지 펴시면은, 제목이, 불안해서 냉정으로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자, 부정성 편향. 부정적 변화, 우리가 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감정의 시스템, 제목이 이렇게 또 있고, 그다음 냉정한 사고, 그다음에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감정이 아닌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또 면역계와 심피질, 뇌와 관계된 내용이다. 욕망을 끊자, 그다음에 정보와 거리를 두기, 이런 등등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맨 처음 테마인 오늘 먼저 테마인 아까 저 걸 보겠습니다. 불안해서 냉정, 부정적 편향. 세상에는 왜 나쁜 뉴스가 많을까? 요즘 우리 뉴스를 보게 되면 좋은 것보다도 나쁜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나쁜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 왜 그럴까 이 말이에요. 사람은 긍정적인 뉴스보다 부정적인 뉴스에 더 의식을 한다. 이유가 뭐냐? 부정적인 정보에 주의가 집중되고 내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얘기 해봐야 별로 거기에 집중이 안 돼. 뭐 그런가 이러는데 부정적인 거 있으면 갑자기 막 이 쭈삣쭈삣하게 머리 쓰면서 자기가 그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왜? 위험하니까 내가 빨리 위험으로 벗어나야 되잖아. 네, 그런 불안한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인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성이 있다고 부정적 편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는 다 보면 부정적 편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너무 가까이 하면 사람이 마음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왜? 거기 뉴스를 우울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뉴스를 지켜보라. 정말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뉴스 대신에 뭘 보면 좋겠어요? 유튜브도 안 보면 안 돼. 뉴스도 유튜브도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책. 좋은 양서를 봐야 돼. 네? 그래야 되지. 유튜브도 뉴스예요. 그것도 양쪽 기능이 알려져 있는 뉴스가 됐어요. 근데 물론 그쪽에서 좋은 거 있어요.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법문이라든지 이런 게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그 감정의 시스템에 보면 사람의 초조함에 대한 생각하는 시간이 길수록 증폭이 된다. 그러니까 초조하는 마음을 계속 가질 때 그 시간이 짧으면 좋은데 계속 초조함을 계속 가지면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나서 일상생활이 막 전부 다 하루 종일 그냥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그럼 뭐요? 정신병이 된다. 초조했던 기억을 떠올리려 하면 연쇄적으로 초조한 감이 막 밀려옵니다. 초조함을 생각하는 그룹과 실제적으로 초조함을 생각하지 않는 그룹은 나눴습니다. A그룹은 조금이라도 불쾌함이 있으면 상대를 막 공격합니다. 근데 초조함을 생각하지 않은 그룹은 누가 뭐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해도 뭐 괜찮아 저리 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 사람들 있잖아요. 그룹을 두 그룹을 나눴는 거야. 실험으로. 한쪽에는 사람 되게 초조한 사람 있잖아요. 마음에 초조한 사람들은 한 그룹 모아놓고 한 방에 나눴고 한쪽은 느긋한 사람을 한 방에 나눴고 합시다. 설문조사 해가지고. 그러면 초조한 사람끼리 만나가 나누면요. 조금만 있으면 막 싸워요. 작은 일로 막 싸우고 그 계속 싸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그 속에서. 근데 편안한 사람 있는 사람은 별로 안 싸워. 서로 조금조금 얘기하고 완전히 이거는 불안한 사람에서 완전히 이거는 시장 바닥 같고 완전 전쟁터 같고 이쪽 천국 같아. 차이 나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평화로운 천국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부정적인 감정을 태도로 나타내면 더욱 증폭이 되어서 감정 격이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애를 있잖아요. 나무래요. 애가 처음에 말 안 들어. 그럼 애가 말 안 들어. 애가 막 말 안 들어. 애가 막 달라들어. 엄마한테. 막 달라들면 더 미워서 막 이러면 내 감정이 막 올라가가지고 나중에는 내 감정이 취해가지고 계속 나중에 얘기하는 걸 자기 볼 수 있어. 옆에서,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 사람 처음에 감정이 나고 애가 자꾸 달라들잖아. 그러면 막 올라가가지고 나중에는 막 계속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근육하는 소리 있잖아요. 근육하는 소리가 계속 하는 거야. 1시간 하고 빠고 또 계속 하는 거야. 어? 네. 그러한 심리 상태가 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자기가 컨트롤 못해서. 근데 부정적인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면 일 났잖아. 애가 엄마 이러잖아. 그럼 어? 애가 뭐 내 얘기에 뭔가 우리 애기가 불만 있는가 보다. 내가 잘못 이렇게 자기 스스로 알아차리는 거야. 그래서 그 애를 갖다가 이해해 주는 거야. 알았어. 너 마음이 죽는가 봐. 그렇게 해주면 그 애도 수위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싸우지 않잖아요. 그건 대개는 보면 그걸 잊어버리고 특히 딸이 엄마한테 달라려면 제일 미워. 막, 이 뭐야. 그 딸하고 모녀간에 싸우면 그러지면 막 나중에 많이 싸워요.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은 초조한 마음이 막 일어나면 그 정복이 된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알아차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부예요. 자, 굉장한 사고. 그럼 감정이 한번 흐트러졌을 때는 자, 마음속으로 10가지 셉니다. 자, 마음속에 내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면 마음속으로 속으로. 그러면 내가 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하고 남편하고 얘기하다가도 잠깐 사이에 서로가 주로 뭐 때문에 싸웁니까? 고집 때문에. 내 생각 주장하다가 서로 주장이 대립되다 보면 나중에는 무슨 싸움이 변합니까? 자존심 싸움 변합니다. 처음에 작은 현재 우리 서로의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다가 주장이 조금 늘어나면 자존심 싸움을 바뀌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이 한번 되고 나면 이게 안 식어. 계속 대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자, 그때 자존심 싸움이 들어가기 전에 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으로 열 가지 수를 세우자. 호흡을 하면 더 좋겠지. 해봅시다, 우리. 자, 오른손을 아래로 왼손 위에 올려서 이렇게 놓고, 자, 우리 조금 전에 이제 화났어요. 한번 봅니다. 화를 한번 알아차림하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코끝에 의식을 두면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다섯,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여섯, 숨 들어 마시고, 오직 코끝에 일곱, 마시고, 코끝에 여덟, 마시고 내쉬면서 코끝에 아홉, 마시고 들어마시면서 내쉬면서 열. 눈 뜹니다. 이렇게 숨을 딱 쉬어가고 나면 좀 전에 화가 이러한지 없어요. 전혀 화가 안 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늘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에 또 그리 하고 그 다음에 말을 꼭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상대한테 입이 건질건질해. 상대한테 입이 건질건질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부정적인 말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상대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한다든지 욕을 한다 이런 말이 그냥 입이 건질건질할 때 건질건질한 걸 좀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화를 내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조금 그것을 기능을 낮추기 위해서는 10번을 지나면 좋겠고 10번도 안 되면 3번이라도 좋아요. 마음속으로
3번, 3초간. 10번까지 못 세려면 3초간을 하자. 23번 딱 17초 안에 3분 만에 사라진다. 3초간. 10번 더 좋고 3초간. 이렇게 해서 화를 막 내면요 얼굴에 보통 화가 내면 얼굴 이거 목도리부터 뻘겋게 올라가요. 왜? 열이 올라오지요. 막 열이 팍 올면 이쪽에 벌게 달아올라가고 기가 빨개지면서 화가 일나요. 근데 얼굴 기가 빨개지고 난 다음에 얼굴이 빨개져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갔다 된 거예요. 심장박동이 막 빨라져요. 이럴 때는 이제 화가 올라갔구나. 그럼 이 정도 올라오면 엄청나게 화가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기 직전에 약간 화가 일나려면 할 때 내가 연습을 하다 보면 조금 마음이 올라올 딱 임체를 할 때, 임체 알아채는 순간 딱 호흡을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하면 딱 사라져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나서 대략 4초에서 6초가 지나고 나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난 다음에 갑자기 열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잖아. 화가 났잖아요. 그럼 이따가 한 4초간 지나면 이게 팍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6초간만 참으면 전두엽이 원래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하면 좋겠죠. 호흡 10번 하고 나면 평상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냉정하게 사물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화가 난 상태에서는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말이 튀어나와요. 원래 자기는 부인하고 이혼하고 싶은 생각 없어. 아무리 싸워도. 근데 이 여자가 야, 우리 그만 살아! 그만 살아! 이렇게 말이 나오는 소리, 그러면 같이 그만 살아! 원래는 자기는 그만 살고 싶은 생각 없어. 부인이나 떨어질 생각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좋다! 하면서 막 이래 나가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해? 그만 살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가 숨 들이마시고 답하지 말고 한 3번 더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웃어보는 거지. 웃는 거라. 내 기분 나쁘게 웃어가 씨 웃는 거라. 다 웃으면 어떻게 해? 그냥 아무리 뭐래도 이 남자가 웃는데 그러면 안 싸우지. 근데 남자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막 하면요. 여자가 감정적이야, 남자 감정적이야. 여자도 감정적이에요. 여자는 자기 마음 도취해가지고 자기 말에 도취해가지고 막 감정이 도취해가지고 빠져갖고 막 떠드는 거야. 그 남자는 만약에 그때 남자도 감정적인 사람이 큰일 났네. 남자가 마침 이성적인 몇 번 사유 5번 5번 6번 되는 사람들은 사고적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인 게 아니잖아. 그러면 왜 그래? 왜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좀 싸움이 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낼 때는 항상 같은 행동을 하면서 잠시 시간을 보내자.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은 그런 말이 있으면 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면 옆으로 가가지고 있잖아요. 옆방에 가가지고 물 마시는 게 괜찮아요. 옆에 가가지고 그 자리 떠나가지고 같이 있으면 싸우니까 슬쩍 떨어가지고 물 한 잔 마시고 오는 거야. 어디가? 한때 화나는 사람 뭘 따지도 어디가? 그러더라고. 나 물 마시러 가. 이렇게 하면 물 마시러 가는 말 하더라도 아무 소리 물 마셔가지고 슉 닦고 웃는 거야. 웃는 거라. 그렇게 하면 안 싸워진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참으면 된다. 같이 맞짱 뜨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자, 재밌어요. 분풀이 당했을 때는 사실을 재평가해보자. 스탠퍼드대 젠스 플리처드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상대방이 감정으로 나올 때 가까운 사람이다. 누구 부인이겠죠. 부부로 아니면 애인 이런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막 상대방 감정이 나올 때 이 순간 마음을 텅 비우고 감정을 다스리기가 매우 어렵겠죠. 응? 가까운 사람이 화내면 제일 내 잘 모르는 사람이 화내면은 저놈이 왜 그러는가 싶어서 뭐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화내면 못 참아요 같이 막 같이 할래요. 그런 거 있을 건데 자 상대방 이 평상시 표정을 보기 화난 표정을 보기 네. 화난 표정을 보고 그 원인을 자, 3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누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대해서요. 그러면 그 감정적인 그 모습을 보지 말고 그 옛날에 평상시 웃는 모습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어? 상대가 평상시 아주 좋은 모습 있잖아. 그 모습을 딱 생각하는 거야. 눈을 딱 하고. 그러면서 보면 좋은데,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는 표정에 빠져가지고 같이, 저기 날 하나 있거나, 나보고 무시하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 세 번째는, 하나는 표정을 보고, 왜 화를 냈지? 내가 잘못된 게 있나? 이렇게 세 가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뭐예요? 화를 냈을 때, 화나지 않는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쉽게 생각해도. 쉽게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그룹. 두 번째는 뭐냐면, 뚫어지게 화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경우. 세 번째는, 화난 표정을 보고 나면서 원인을, 왜 화를 내지? 원인을 생각하는 세 가지 그룹을 나눠놨고 본 겁니다. 실험한 겁니다. 자, 그래 봤더니, B 실험에서 A 그룹. 상대방 평상시 표정을 본 경우나 C, 화난 표정을 보고 원인을 생각한 그룹은 부정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다. 마음속에. 그러나 B 그룹, 화난 표정을 보고 그대로 본 사람은 바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상대가 화를 팍 내는 걸 보더라도 얼굴 쳐다보면서 그 상대 모습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화를 막 내고 막 할 때에 약간 얼굴을 약간 내부 돌리라는 거예요. 돌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의 아주 평상시 모습을 올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 왜 나를 저래 하지? 이렇게. 약간 딱 뚫어보지 말고, 이제 말하자면 싸울 때 막상 끌고 돌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상대도 있잖아요. 자기를 딱 쳐다보고 같이 보면 눈이 서로가 싸움돼요. 돈 상대면 화내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감정이 막 올라가거든요. 그 눈을 자기 돌리면 뭐냐면, 나를 피했네, 이렇게. 나를 피했네. 이 무슨 모습에 눈을 싹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기가 꺾겠네, 이렇게 되게 좋아한다는. 이렇게, 눈을 아래로 본다. 내가 정말 내가 졌는가 아니고, 졌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서 나 스스로 다스리는. 그 상대가 입장할 때는, 내가 이 기운에 상대가 수긍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화가 덜 나겠죠. 내가 눈을 까는 순간 그 사람은 알아차림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일을 하니까 좀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같이 막 눈 똑딱 보고 일하면 알아차리면 안 되고, 같이 와! 계속 감정이 올라간다. 이해되지요? 네, 그래서 감정에서 벗어나가는 겁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는 B그룹은 내 뒤쪽에서 활성화됩니다. 내 뒤쪽에서 부정적인 그룹이 일하면 내 뒤에서 뭐 뒷골이 땡기고 내가 뒷골 네, 하나면 뒷골 땡긴다 그랬잖아요. 뒷골이 땡긴다는 말은 뒤에 뭐냐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있다 보라면 머리 뒤쪽에 활성화된다. C그룹은 이게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전두엽 앞에 전두엽 활성화되면서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자, 옆으로 눈 딱 돌리면서 그 사람이 아주 평상시 모습을 딱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눈을 돌리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감정이 안 가고 눈을 옆으로 돌린다는 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눈 돌리는 거예요. 이걸 또 눈을 우리 쳐다보면 밑으로 가고 밑으로 봐도 생각하려고 눈알을 돌아가면 돼. 그것이 다 생각하는 거예요. 눈을 딱.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사람은 내 제일 심해서 똑바로 와! 내 똑바로 해! 하고 얼굴 돌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 사람은 옆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 막 남편을 보고 닭잡듯이 잡는 사람이 있어요. 눈 똑바로 왜 옆으로 돌려? 그래서 내 똑바로 봐라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럴 때 똑바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학수기 보면 막 그냥 그다음부터는 저 인간이 내한테 졌는 것 같다. 재밌죠?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 한 사람의 감정을 갖다가 죽일 때는 같이 대적을 해야 돼. 돌려버려야 돼. 눈 돌리면 돼. 왼쪽을 돌리면서 그 사람 좋은 모습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왜 화를 냈을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답이 있지요?
화날 때 화낼 만한 이유가 있어요. 되게 무슨 그 답은 누가 알고 있어? 상대편이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뭐 잘못을 알고 있어요. 화가 났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감정이 자극을 받지만 뒤에서 후두 같이 받아서 맞짱 뜨는 거야. 하지만 진짜 운이 따로 있으라고 이성적으로 눈을 싹 돌리면서 재평가를 하게 되면 앞에가 아니고 전두엽이 움직이는 거야. 그렇죠? 감정을 낳는 뇌의 활동이 억제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뭐하게 달렸다? 마음먹기 달렸다. 생각이 달렸다. 이 말이야. 생각하게 달렸다. 참 좋은 얘기예요. 저기요. 응. 그 위에 응. 지금 생각하기에 달렸다 위에 보면 활동 이자로 붙여요. 활성화? 네. 생각하기에 달렸다 위에 응. 활동 이런 활동이. 예, 활동이. 예. 앞에도 숫자가 시옷자가 어디에 시옷자 빠졌어? 앞에 앞에? 숫자 1, 2, 3 1, 2, 3? 1, 2, 3 앞에 시옷이 나빠요. 1, 2, 3. 1, 2, 3? 네, 1, 2, 3 앞에 그 앞에? 네. 1, 2, 3에 세가 맞는데 불안한 냉정은 뭐 냉기계? 앞에 앞에? 1, 2, 3 앞에 7 몇 페이지? 거기 앞에 냉정을 하고 능사고 여기서 보다 했는데, 자, 23페이지, 그러니까 25쪽에 25쪽에, 거기 화를 내지 않는 방법 감정을 받아치는 1, 2, 3 되지 않는 방법은 화를 내지 않는 방법은 마음속으로 예. 숫자. 예, 좋습니다. 감정 받아치는 법. 숫자를 세면서 그대로 보자. 숫자가 아예 그냥 빨간 걸로 해놓을게요. 됐습니다. 이것도 숫자네. 숫자. 했을 때 괜찮아야 한 다음에 숫자, 시옷. 또 있어요? 아니요. 이제 됐어요? 그래서 감정을 가라앉는 방법은 마음속에 호흡을 하는 방법, 아니면 숫자를 세는 방법이 있죠? 네, 숫자 뭐, 1, 2, 3 정도만 해도 되고, 많으면 한 10번 정도만 하고, 또 다른 방법은 옆방 가가지고 물 먹고 오기. 네. 네, 물 먹고 잠깐 밖으로 나가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을 보면 남편들 가서 한 대 피우고 오잖아요.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한 방법. 그 시간을 같이 있으면은 말이 서로가 충돌되는데 시간을 피하는 것도 괜찮다. 왜?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니까 꼭 시간만 피하면 되는 거야. 네. 그 시간에 자세히 따져보면 우리가 5주를 만약에 풀고 봤다면 아마 그때 충이 막 생겼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6페이지까지 보고 다음에 이제 16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 16거기 하고 우리 우리 교재 120페이지 들어갑니다. 120페이지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120페이지 넘어갑니다. 불확고. 자, 우리가 몸으로 짓는 여러 가지 악이 있는데 크게 보겠습니다. 복습. 몸으로 짓는 악 세 가지, 10악 중에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첫 번째 살생 하는 것. 둘째 도둑질 하는 것. 세 번째 싸움하는 것.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말로 짓는 거 네 가지죠. 자, 거짓말하는 거. 그 다음에 꾸민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간질하는 양설하는 거. 그 다음 악구. 험담하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또 뜻으로 짓는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가 탐심을 내고 성냄을 내고 그다음에 어리석음. 그래서 탐진치라고 해요. 이렇게 합치면 10가지 되거든. 오늘은 그 중에서 불악구 이제 말로 짓는 그 네 가지 중에 첫째 악구, 험담이나 비하하지 않기. 악구부터 우리 읽어주십시오. 악구부터.
악고란 것은. 악보란 남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있는 언어를 해다는 것을 말한다. 네. 남을 비난하거나 시비를 걸 때 그 순간에 그 언어에 내포되어 있는 화가 마음에 되어 강하게 자리 잡으며 화의 끈에 에너지가 축적하여 마음이 오염되며 그 결과 화의 카르마가 늘어나 마음에 회복이 된다. 네. 아까 저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화는 계속 정폭이 됩니다. 화를 내면 낼수록 정폭이 되고 상대편이 같이 맞짱을 떠주면 계속 그냥 화가 팍 일납니다. 마치 뭐처럼 불처럼 불 같은. 예, 그래서 화를 뿌리라고 해요. 자, 악구를 할 때 일어나는 느낌 보겠습니다. 1번 비판을 하면 자기는 비판하고 있는 결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사실은요, 비판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 많은 결점이 있거든요. 근데도 자기는 얘기 안 하고 남을 막 공격을 하게 되면 공격하는 순간 자기는 멀쩡한 거로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네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만 보면 막 욕을 하는 사람 자체가 뭐가 많아요? 흠이 많아. 예를 들어서 우리 우선 그 보면 어떤 사람이 TV 나가 막 인터뷰 하잖아요. 뭐 그 사람도 자기 속으로 엄청 나쁜 그게 많아. 있는 점에서 당연히 이렇게 공격하지. 네, 그런 걸 볼 때, 이런 걸, 자, 2번. 자기는 비판하는 상대보다 훌륭한 인간이라는 그런 느낌. 프라이드가 갈 수 있다. 뭐 하면서, 상대편은 욕하고 하면서. 안 되겠죠? 그러나 실제 비판하는 사람은 하이 분위기, 하이 에너지의 그 기품이 매우 저급하게 나타나. 화를 막 내면 내는수록 그 사람은 저급한 사람이에요. 화를 내지 않고 아주 온화한 미소로 상대를 꾸짖을 때 화막 내가는 게 아니라 한 미소로 그 상대 정말 잘못된 점을 이렇게 지적해 주면 상대가 오늘 숙이겠죠. 근데 막 그 욕하면서 이러면 반감이 생긴다. 그럼 꾸짖지가 않아. 그런 내용입니다. 자, 4번째, 같이 화를 내며 동조하는 사람들은 저급한 기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쁨이 높은 사람들은 다 달아납니다. 멀리 가버립니다. 자, 여기 위에서 1번 이의 경우 눈앞에 표면적인 이익에 놀아 악구를 입에 담고 손해를 본다. 그러나 인간들은 눈앞의 이익을 좋아하기 때문에 악구를 즐기고 결국 그 결과 서로가 에너지가 높아가지고 기쁨이 낮아진다. 말하자면 저급한 인간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수행을 많이 하고 도가 많이 높다 하더라도 화를 한 번 내면 다 무효다. 화 한 번 내는 순간 공든탑이 무너진다. 그만큼 화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빈번한 대인관계의 갈등 이유. 보통 보면 대인관계 갈등 이유가 되게 보면 여러분들 인간관계 갈등할 때 원인이 많은데 어떤 게 가장 많을까요? 인간관계 갈등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때문에 많이 갈등을 일으킬까요? 갈등. 상대보다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바라는 마음 그런 거에 기대하는 마음 이런 거 틀리니까. 그게 이제 어쨌든 간에 상대를 비하하는 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상대한테 어떤 내 자존심을 당했다. 자존심 문제가 가장 크다고 그래요. 보통 갈등 문제 가장 큰 것이 만약에 아무리 돈이 없고 어려운 싸움 하더라도 자존심만 살려주면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다가 자존심을 뭉개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남편 돈은 못 버려와요. 남편 보고 너는 하는 게 뭐 있어? 빈둥빈둥 뭐 양심만 축내고 남자가 밖에 나가 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 남자 말하자면 이제
자존감이 막 뭉개버리잖아요. 그럼 남자 일하고 싶어도 안 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보, 난 당신 하나같이 생각해. 당신이 없으면 우리는 힘들어 죽겠어. 우리 모두가 당신 의지하고 있잖니. 가서 좀 그래도 뭐 얼마라도 좀 버리면 어떻게 했니? 지금 그래 맞아. 이 사람 나를 이렇게 하늘처럼 생각하구나. 그 밖에 나 일 좀 해야 되잖아. 버려 기더라고 버려온단 말이야. 근데 그걸로 막 그냥 공격하잖아요. 지금 사람을 인격적 모독하며 공격하면 반감이 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혐오와 욕망은 동전의 앞뒤입니다. 예. 혐오와 욕망, 동전 앞뒤입니다. 그래요. 둘 다 충동입니다. 자, 의뢰인들이 괴로운 분위기, 괴로운 기분 또는 정신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장단한 심리를 찾는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이때 괴로운 나머지 고통을 멈추고 싶은 거죠. 아직 고통을 멈추고 싶어 하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고통을 원하는 것에 사실은 자신이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것을 피하는데 집착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 피웠어요. 그럼 바람 피웠다면은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사실 하나에 괴로운 거야. 그 괴로움 빠지고 그러면 남편이 바람 피우면은 왜 내가 괴로울까? 배신감은 왜서 올까? 결국 내 무시야. 결국 내 무시야. 나 무시했잖아요. 내 무시하고 감히 다른 여자를 해서 나를 무시한 거잖아. 나의 자존심을 뭉개고. 내 자존심이 상하면은 영구 살 수가 없어.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기본 바탕에 있는 거는 나라고 하는 자존심, 자존감 이런 걸 뭉개버려. 그러면 가장 뭐 남편이 뭐 바람 피웠다?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서 남편이 여자가 말하자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불감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성적인 어떤 걸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오히려 그게 참 싫어. 그런 경우에 그렇다 해서 남편은 뿔뿔 뛰는 사람인데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 어떤 경우는 오히려 남편 보고 배도를 하고 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뭐 애들 정해서 하는 건 알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간혹 가다가. 우리나라에 뭐 그런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외국 같은 경우 보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남편은 그렇게 여자가 그런 배려를 해가지고 갔다 오라고 하면 남편이 잘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남편은 오히려 그 부인을 보고 존중하잖아. 그렇게 되는 거야. 어찌 보면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상담을 많이 받아봤어요. 자, 부부가 싸웠어. 부부가 싸우니까 여자는 남편한테 쓸 수 있는 무기가 뭐냐면 잠자리 거부하는 겁니다. 잠자리 거 오늘부터 너 이제 같이 앉아 이래 버리거든요. 그럼 남자는 그게 가장 힘들어요. 네. 그러면 남자의 경우에 듣기 굉장히 힘들어. 그렇게 해서 그냥 둘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도 뭐 이제 둘이서 싸워가지고 이제 10년을 이제 서로가 이제 안 본답시다. 그러면 10년은 안 보면 남자는 10년 동안 여자만 생각하고 가만히 있나 아니면 다른 바람 피워 보겠나? 바람 피울 일이 많다고요. 책임이죠. 책임이죠. 그럼 그걸 이해를 못하면 안 되지. 우리는 뭐냐면 서로가 떨어진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갖다 서로가 이제 하려고 남편을 조금 정한다면은 남편이 어떤 걸 해요. 또 서로가 이게 이제 그걸 맞춰줘야 되는데 대개 보면 자존심 싸움 때문에 그깟 그걸 달리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남편 바람 피운다고 막 그냥 우리 남편 바람 피지 않게 뭐 부적을 써달라는지 뭐 그렇게 해가 되겠나 안 되겠나. 부적절히 하던 좀 무지개 뭐 합방하는 거요. 합방이 가장 좋은 부적이요. 그 순간 다 해결됐고요. 써준다요. 어쨌든 근본 원리를 알아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보면서
불편한 정서인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집착에서 그러므로 불편한 정서와 맺어온 집착의 습관적 관계를 끊음으로써 괴로움의 종지부를 찍고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집착을 놓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어쨌든 간에 아까 말한 대로 남편의 왜 내가 지금은 남편이 싫다는 감정이 있잖아요. 남편이 나한테 사사건건 나한테 나야 말 안 듣고 나한테 계속해서 엉뚱한 짓이나 하고 한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서 그러면 자기는 거기 집착했잖아요. 남편이 잘못된 말, 잘못된 짓, 어떤 사람 남편이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자한테. 이런 데 집착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왜 남편이 그런 걸 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담했을 때 여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남편이 왜 욕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럼 모르겠지. 그건 몰라요. 앞으로 왜 남편이 욕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그게 답이 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번 상담을 오실 때는 남편이 왜 욕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와서 같이 한 상담해 보시라 해야 돼요. 안 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래서 또 와서 또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 대개는 보면 남편이 욕을 막 하는 경우는 보면 여자가 상대 여자잖아요. 부인이 어떤 남편이 화를 돋굴 만한 예의를 자꾸 하는 거예요. 꼭 어떤 빌미를 주는 거야. 그걸 찾아라는 거야. 어디서 그런 욕을 자꾸 나오게 하는 그걸 보면 되게 보면 말투에서 그게 오지. 말투. 무슨 말투? 남편을 무시하는 말투. 그런 게 오게 되면 딱 찾아놓으면 남편이 그런 말투를 자꾸 하게 되면 나중에 남편이 굉장히 이제 그게 한두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나면 나중에 막 그게 술 먹고 나면 어떤 사람 말 못하다가 술만 먹고 나면 막 그 폭탄을 때리고 막 그래요. 그 말투. 그 당시에는 남편이 뭐 잘못했지도 잘 몰라 남편도. 그럼 막 마음속에 빨리 있다가 갑자기 막 그래 티 나오잖아요. 그럼 남편이 막 주먹을 쏜다. 그럼 막 남편이 주먹 때릴 때 도망가야 되는데 더 때려봐 더 때려봐 더 때려봐 이렇게 하면 더 때려보죠. 큰일 나죠. 그때 도망가 버려야 돼요. 남편을 신고하든지 차라리 신고해 버리든지. 뭐 신고는 좋아. 그러면 신고 자꾸 해버리면 근데 이제 이게 하고 나서도 속 신고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터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죠. 신고했다고. 신고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 있지.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거는 말투를 한번 고쳐보는 거라든지 아마 원인이 있을 거예요. 잘 찾아보면 있다. 두 분 다 있다. 그러고 이제 그 근원적인 것을 하려고 하면 이제 심리치료나 이런 상담이나 이런 걸 한번 받아보면 좋아요. 그러면 둘 다 뭐 문제가 있죠. 하나만 왜 손바닥이 소리 나는 거 보거든. 둘 다. 분명히 그 남편 여자대로 이제 좀 서로는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 말. 그래서 불편한 정서인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그랬고, 그러므로 불편한 정서와 맺어온 그 집착이라는 것, 다른 말로 보면 생각. 내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우리 남편은 저런 자야. 딱 하는, 우리 여자는 이런 자야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집착이라고 해요. 그 집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벗어난다. 예,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 거지, 뭐, 한마디로. 만족감은 괴로움을 피하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과 정면으로 맞서 괴로움을 다른 것으로 바꿔놓아야 합니다. 누구 피하면 안 돼.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갖다가 괴롭히지? 고통스럽게 하지? 무슨 특별한 그걸 원인을 생각하고 직면해야 돼. 그래서 고통을 회피하는 것은 고통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쾌락을 쫓는 것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쾌락을 쫓고 나면 나중에 남는 거는 뭐 허무하잖아요. 뭐. 부처님 경전에도 보면 막 남녀들이 막 술 먹고 뭐 그냥 온 대신에 엉키고 설키고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경전 나와요. 그러면 그 자들은 그 술 먹고 막 그렇게 그 서로가 막 체격에 탐하고 이럴 때는 좋은지 모르지만 깨고 나 보면 뭐 허무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허무하게 짝이 없는 그런 걸 자꾸만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보다는 평안한 마음, 영원한 행복을 위하는 길을 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고통을 겪고 원치 않는 감정이 시달립니다. 그렇습니다. 배우자, 자녀, 동료 또는 친구들이 자신에 대한 방식으로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 대부분입니다. 갈등해 보면 어떤 사람은 스님, 우리 그 동료가요. 저만 보고 어떤 한 동료가 나를 엄청 무시하고 하는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나 직장 가기 싫어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직장 상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뭐 등등 이런 경우 직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사람들과 가지고 관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맞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근데 세상에는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나하고 맞는 사람도 있고 나하고 안 맞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나를 갖다가 별로 탐탁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그게 몇 프로냐면 20%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를 항상 좋게 보는 20%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주는 것 없이. 주는 것 없이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주지도 않는데도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20%들은 나한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있고 나머지 또 한 40% 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좋아하고 내가 못하면 미워하는 부류가 80%까지가 있어요. 그 내가 하는 바에 따라 그러면 내가 그렇다면 나머지 20%는 안 바뀌잖아요. 그것까지 바꾸려고 노력하면 내가 괴로워. 그럼 어떻게 돼? 내가 할 때 할 바 하자 열심히 할 바를 하고 열심히 사는 거야. 나머지 두 사람이 나를 치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까지 맞추려고 하면 내 머리 비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는 보면 그 20% 때문에 내가 직장 안 다니겠다고 하는 건 있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렇게 해서 아까 그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편집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다는 생각에 확신하는 거 있잖아요. 내 생각은 틀림이 없어 하는 거기에 확신에 빠지는 사람 아침에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잘못될 리가 없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무조건 다 됐어. 이걸 확정 편한적인 사고라고 그래요. 확정 편한적인 사고는 뭘 가져올 수 있냐면 신경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신경증적인 그런 마음 그 병을 가질 수 있어요. 신경적인 병을 가지고 있어요. 왔다고 봐야지. 그러면 그게 안 되면은 막 화를 내고 그건 이미 그 사람은 치유받을 사람이거든요. 마음 치유를 받을 사람인데 뭐가 잘못됐냐면 그분은 자기 궁극적인 그 어떤 마음에 이제 큰 거는 뭐냐면 가장 큰 것은 어머니와 관계 있잖아요. 어머니와 관계에서 단절이 덜 됐어요. 어머니와 유착이 너무 돼 있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착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많아서 끼고 돌아간 거야. 우리는 거의 병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이 그대로 보통 성인이 되면 그걸 끊어줘야 되거든요. 끊어준 상태로 새로운 인연을 만나야 되는데 새로운 인연을 만나갖고 여자한테 그걸 바라는 거예요. 여자가 항상 자기는 대비가 엄마하고 대비라는 거예요. 엄마는 이래 주는데 왜 니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뭐냐면 아직까지 그 사람이 나이는 40이지만 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 덜 성장한 사람이 우리는 어디 있냐면 엄마가 너무 젖을 많이 미인 거야. 말하자면 이렇게 독립심을 안 들여주고 엄마가 딱 붙어. 그래 엄마 하면 다 해결되고 하는데 우리 여자만 오면 계속 그냥 잔소리하고 하니까 여자가 싫은 거야. 그 갈등을 치유하려면 실제 갈등은요. 엄마 자식 관계 있잖아요. 그 엄마도 치유하고 아들도 치유해야 돼. 원래는. 그래 근본부터 치료해야 돼요. 치유하고 그리고 부부관계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자도 보면은 여자는 또 거꾸로 이제 옛날에 아버지가 없다거나 또는 이런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어떤 집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 더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로가 그렇게 그럴 때 너무 집착하고 하니까 여자도 이제 남편이
사실은, 만약에 여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여자가 있으면 전 도저히 나는 뭐, 여자가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좋아한다면, 거긴 안 합니다. 내가 이제 바르게 얘기 드릴게요. 거긴 안 합니다. 여자가 더 좋은데, 여자하고 할 일이 더 많은데, 왜 내가 포기를 해? 이 사람은, 이 여자하고 있어 보면, 우리 엄마에서 얻을 수 없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의 그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도피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옳다고 그러다 할 수 없어요. 그 두 부부 관계는 제가 아까 들었을 때 두 분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첫째 치유는 남편과 이 부인도 치유해야 되지만 남편과 어머니 관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건 쉽지가 않아요. 노인들은 치유 안 되잖아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부인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 심리적인 공부를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왜 남편보다 심리치료를 꼭 내가 권장했냐면은, 그러함으로써 자기를 이해해가. 자기를 이해해 주니까, 나가 엄마와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나는 아직도 엄마를 끊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끊지 못했는데, 이것을 나는 우리 아내한테 요구를 했구나. 아내는 할 수 없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렇게 아내는 엄마를 대신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크게 이 정신적인 문제, 이게. 근데 이게, 음,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전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참으로 마음 심리적인 그런 문제거든요. 자주만 갖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크게 보면은, 남편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스스로가 그 코인에 대한 것보다는 심리 공부 있잖아요. 네. 그런 공부를 많이 해보도록 권하면 좋겠고, 아니면은 심리 공부를 처음부터 하게 되면 어려우니까, 제가 하니까 사주 공부를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있잖아요. 찾는 이 사주 갖춰주는 이유가 뭐냐면, 남을 봐주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알려야 하는 거야. 두 부부를 알고, 그리고 또 누구를 알아요? 가족을 알고. 다 아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심리까지 이렇게 곁들게 되면 상대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 부인의 입장에도 부인도 보세요. 우리 불쌍하잖아요. 하지만 불쌍하게 생각하는 이면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 남편에 대한 생각은 남편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그러면 남편이 그런 사람인데 그런 좀 병이거든요. 만박부인이 병이에요, 병.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 병이 있으면은 그 병을 고치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직접적으로. 남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가장 답이야. 그러려면 그 사람이 공부를 해서, 그래서 심리 공부를 시키는 거야. 심리 공부가 제일 좋은 거야. 심리 공부, 사주 공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서로 바꿔주고 하고. 그리고 거꾸로 이 부인도 그렇게. 그러면 둘 다 상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나중에 지 스스로가, 내가 이런 게 있었네 하고 깨우치게 된다. 시간은 걸리긴 하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조금 인위적으로 좀 땡겨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명상 같은 거, 명상, 아까 호흡 명상 같은 거 있잖아요. 이 호흡 명상을 시켜보로써, 호흡 명상 속에서 이제 이게, 명상 기조를 리다가 그 사람의 그 잠재의식 속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치유해주고, 그래서 더욱이 바꿔가는 법도 있어요. 예, 그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 가가지고, 그 가서, 의사한테 가서 하라 그러면 내가 뭐 정신병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명상치유 있잖아요. 명상을 하게 만들면서 그 속에서 서서히 바꿔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내가, 만약에 그렇게 있으면 프로그램을 한번 해서, 한번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1박 2일 정도로 이제, 우리 절에 오셔가지고 같이 명상도 하면서 이제 또 자기 나름대로의 나를 알아가는 거 있잖아요. 나를 찾는 명상 프로그램에 만약 오신다면 그 프로그램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1박 2일로서 토요일로 왔다가 일요일로 자고 하루 딱 하면서 그런 과정을 명상을 통해서 한번 해보면서 어, 마지막에는 스님 법문도 안 듣고 이렇게 하는 등이 있습니다. 명상 프로그램. 이렇게 직접 보면 명상 프로그램 통해서 나를 찾고
이제 누굴 찾아줍니까? 자신도 찾고, 물론 하루만 다 찾지는, 다 100% 찾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좀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좋겠다. 괜찮겠죠? 예, 그리고 원하시면 그런 프로그램 두 분이 부부가 와서 이제 해가지고 두 부분이 참여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나를 찾고 싶고 나를 찾고 싶고. 부인이 남편을 무시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알통면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이제 남편을 무시한다는 말은 뭐냐면 옛날 아버지가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를 무시할 수 있었어요. 자기의 엄마가 친정 엄마가 아버지를 무시할 수 있고 그런 관계로 헤어졌든지 돌아가셨든지 헤어졌죠. 예, 그렇죠. 그러면 틀림없이 미웠겠네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는 남자란 존재들은 원래 저런 허점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덜 치유된 상태에서 남편을 만나니까 남편은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자기 술자리가 없잖아. 그게 다른 데 가면 다 하는데 이 부인한테 보면 막 그냥 술자리 없잖아요. 막 멀어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더 매달리지. 예. 이제 이걸 이제 좀 극복을 해서 이 두 부부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좋아요. 자정도. 이해하고 아무리 아이 돈 내버려도 나중에 마음만 맞으면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돈 얼마 내버리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좀 문제잖아요. 그래서 생각에 그런 데서 뭐 한 1차, 2차 정도 있잖아요. 몇 차 정도까지, 거의 뭐, 한 달 한 번에 좋고, 또 뭐, 차, 2차 이렇게 해서 한 몇 차 정도까지 가면서 집에 내가 계시면, 어, 미션도 주고, 이렇게 해서 좀 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어,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아마 받아보는 것도 괜찮다 봅니다. 예. 특별하게 이제 우리 그렇게 할 때, 뭐, 또, 함께 또 이제 프로그램에 뭐 참여하고 싶으면은 같이 하면서 같이 프로그램 참여하는 게 괜찮고, 그렇게. 자,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지 않길 바라는 것이나, 다른 사람부터 많은 애착과 이해를 바라는 것은 결국 같은 일이다. 이 두 가지 모두 원치 않은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고 있는 이 둘은 때로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얽힌다. 애정감이라는 게 우리 원년달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쨌든 보면 한편으로 좋고 한편으로 나쁜 그게 얽히고 설키는 거거든요. 어느 경우나 의뢰인은 관계로부터 상처받고 참 중요한 겁니다. 상처, 버려짐, 그다음에 썩남, 슬픔의 정서를 받고 충족되지 못하는 느낌. 이 충족되지 못한 느낌 어디서 받았냐면 어릴 때 자라면서 충족되지 못한 느낌이 내 잠재해에 있어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 충족된 그걸 갖다가 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내면 아이가 우리 내면 속에 아이 있잖아. 성장해서 어른이야. 어른이자 내면 속에 아이가 있어. 성장하지 못한 아이겠단 말이에요. 아이를 우리가 빨리 치유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들이 더 이상적인 관계를 맺고자 이런저런 변화를 원하는 것은 놀랄만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줄 열쇠는 이상, 즉 다른 사람들에게 원하는 모습이나 행동을 내려놓는 일이다. 그래서 뭔가 하면 남편은 이래 해야 돼. 아내는 이렇게 돼야 돼. 그 이상을 만들어 놓으면 예? 우리 보통 그걸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순간 그 이상대로 안 되면 내가 생각하는 남편상 고정관념이라고 그래요. 자, 고정관념이 내가 생각하는 고정관 남편상 내가 생각하는 아내상 딱 해놔놓고 그걸 갖다 계속 하면서 그게 안 맞으니까 계속 단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먼저 내가 내려놓은 내가 바라는 고정관념상을 내놓는 거예요. 남편은 무조건 돈을 벌여와야 돼. 남편은 자식을 넣고 살려야 돼. 고정관념입니다. 그걸 내려놔야 되고 또 여자는 집에 여자는 집에 있는 게 집에 앉아서 있는 게 여자야. 예를 들어 옛날 사람 생각에. 그래서 아내가 아니냐. 아내는 집에 있는 거야. 돌아다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것이 다음에 다 뭐냐면 갈등의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 고정관념. 고정관념을 내려놓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상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 나를 해치는 사람을 피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불편한 것을 피하는 것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응? 아, 그래요? 소리, 우리 스님, 법성 스님, 소리 좀 줄으세요. 법성 스님, 소리 줄여주세요. 네, 이제 줄였어. 네. 네, 소리 주세요. 네. 나를 해치는 사람을 피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불편한 정서를 피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삶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우리 자신의 몫이다. 아마 안에서 이렇게 뭐 만지나갔습니다. 툭툭 소리 나는 거. 그러므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 마음을 다스리는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듯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반감과 집착. 자, 반감은 뭐냐면 작용에 대한 내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한쪽을 딱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반대가 나오는 걸 반응이라고 해요. 반응. 반응이 내가 화를 내게 되면 반응이 좋은 반응이어야 되는데 반감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반감과 집착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행복이 온다. 네. 나는 뭘 운전하는 사람입니까? 내 마음을 운전하는 사람이야. 난 뭘 운전해요? 내 마음을 운전하는 사람이야. 그럼 내 마음을 운전하는 사람, 내 마음이 잘 가는지 안 가는지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지. 운전수가 잘 가는지 안 가는지를 항상 알아차려 가듯이 내 마음의 운전수는 나를 항상 알아차리면 해요. 그래서 잘 가는 거냐 안 가는 걸 보면 되겠다. 자, 시간이 꽤 흘렀네.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